저는 이제 오늘 크게 저는 강의하는 테마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습관혁명. 어? 습관혁명이 첫 번째고요. 생명. 습관혁명.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보 여행으로는 인생 2막의 이제 그 동기부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칭. 예,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평생 학습관 가서는 그 세 가지를 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가서는 이제 스트레칭 강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한 3시간 정도면은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시간 반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오늘 주로 하는 거는 습관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보여행은 좀 한 3분의 1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은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오늘의 내 습관이 10년 후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거 뭐 지금 시작하는 거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러는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잖아요. 한 3년만 지나도 나하고 다르네? 그러다 한 10년 지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제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도 한번 매년 한 가지씩 한번 해볼까?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가슴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발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수명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넣듯 내 삶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한 가지씩 변화를 시도해볼까? 어렴풋한 생각 하나가 10여 년 만에 무성이 자랐습니다. 홀로 간직해왔던 습관혁명을 반추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그 도보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저는 그 최신부, 옛날에 그 최신부 공무원이었고요. 예, 그러다가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제 그게 그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했다가, 나중에 한전 KDN, 그리고 한전에 통신과 전산을 총괄하는 100% 자회사가 있어요. YTN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갔다가 거기서 제가 한 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두루넷이라든가 하나로통신, 그 다음에 지역의 케이블 TV 방송국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했죠. 그거 다 제가 개발한 걸로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IMF 때 정치권에서 사장이 왔는데 사장하고 이렇게 1등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깨트리는 결정을 그러니까 계측기를 한 번도 납품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계측기를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껏 1등 해놓은 거를 다 망가질 수가 있다 했더니 기회의사라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절대 사업을 할 성격에 누구한테 가서 이것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또 뭐 이제 그 아가씨들인데 못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그게 주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제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3년 정도는 그 시장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니까 내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시장만큼은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선도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사업을 했는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인데 한 2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도 한 7개 정도 내서 국내의 특허를 한 7개 냈습니다. 지금도 그 특허 제품 중에 하나는 지금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라는 게 굉장히 제가 시를 쓰잖아요. 도보여행 다녀오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이거 전하고 후가 바뀌었는데 시 쓰는 거하고 특허하고 거의 똑같아요.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예. 네. 특허 내는 거하고 발명하는 거하고 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시도 뭔가를 깊이 고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쪼개고 합치고 이러잖아요. 발명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도보여행 다녀와서는 그 이전 삶은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고 다녀와서는 제가 시인이 되고 신앙송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스트레칭 강사가 되고 인생 2막 동기부여 강사를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통신 분야는 지금은 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저 자신도 이렇게 변신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주위에 어떤 사람도 그런 조언을 안 했고, 근데 다녀와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건강하면 뭐 누구나 저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아마 소 대표는 15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제는 제가 2007년도에 그 현운증이라고 이명이 있죠. 이걸 앓게 됐어요. 이걸 앓게 된 게 급성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뭐 유튜브에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컨텐츠가 없을 때 제가 세리 CEO 세리 CEO 회원이었거든요. 거기에는 한 2만 개 넘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봤다가 이제 말초혈관에 피가 안 가서 이제 이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3년, 회복하는데 한 3년 걸렸는데, 이거 한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그 정도 될까? 그게 한 2번 연속 반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SK 협력사였는데, 네. 협력사였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SK가 협력사가 108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108개 분야가 많잖아요. SK텔레콤 협력사가 108개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모여서 골프를 치면 샷건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18홀에 4명이면 얼마죠? 18홀에 70명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은 SK 임원진들이 옵니다. 이제 그 플레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이제 부사장이나 전무가 이제 해던데, 이 사람들 뭐해? 사장님들도 술 한 잔씩 드려야지. 그러면 술잔 들고 쫙 오잖아요. 그럼 다 마시면 몇 장이죠?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나서는 내가 차라리 이거 협력업체 하다가 죽느니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거기서 술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직에서 못 먹는다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이다 들고 와서 주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는 저한테 술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SK 협력사 하는 것도 저한테는 안 중요했어요. 일단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전에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었고, 내 특징하면은 뭘 할 줄 알지? 골프 치는 거, 등산하는 거. 일단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하신 옆에서 같이 눌러드릴게요. 지금 이걸로 되는데. 예. 컴퓨터가 지금 안 먹어요. 이게 먹어요, 이게요. 아직 먹었네. 예. 또 한번 해보시죠. 예. 오.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별명이 호기심 천국이에요. 저는 궁금한 건 호기심 천국이에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뭐든지 궁금한 거는 다 알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명도 많이 했지만. 좋은 습관이네. 근데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그 명함에 있는 것처럼 2009년부터, 제가 2007년에 아까 현운증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부터 이제 매년 한 가지씩 뭔가를 시작을 해요. 스트레칭을 했는데, 제가 스트레칭은 지금 제 호가 소풍이잖아요. 소풍 스트레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봄 되면 아마 책 쓰기가 끝나요. 네, 그 정도로 스트레칭은 잘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정도 하나지? 예. 오! 예. 예. 나 바지가 찢어질 줄 알았어. 바지가 찢어질까봐. 예. 오! 예. 그 위에 어려운 동작 다, 요가 선생처럼 잘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노력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도 대서양 말고, 태평양하고 인도양은 참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스쿠버 마스터입니다. 스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부터 배웠는데, 제가 용포라우 옆에 실토른 가서 제가 타고 왔습니다. 오! 예. 이야.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화타 오금이라는 기공을 배웠는데, 화타는 누구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의성 화타. 화타가 5마리의 동작을 보고 인간한테 굉장히 유용한 체조를 만들었어요. 우리 태국권이라고 아시죠? 그 비슷한 거예요. 태국권보다 먼저 생긴 화타 오금이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사동에 갔는데, 이제, 사진전에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냐고 했더니, 배울 의향이 있냐고 해서 배우겠다 했더니, 그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면 88 올림픽 사진작가 단장했던 송기엽 선생님이었어요. 오야. 운이 참 좋죠. 그러네. 예.
일단은 안 되면은 다시 바꾸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스쿠버를 했지만은 수영은 못했거든요. 왜 그냥 스쿠버는 뭐 그 공기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숨쉴 다 되는데 근데 집 옆에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수영을 했죠. 저희 집에서 저만 맥주병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수영을 잘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시암송. 이때 2015년에 저는 그 전까지는 시를 이루는 거라고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밖에 못 썼어요. 그 꽃 있잖아요. 예,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죠? 그 우리 인생을 그 단 두 줄로 함축한 거라 참 좋아했어요. 그거 말고 이루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시가 외져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거의 시를 200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내준 거는 뭐냐면은 나는 시를 못 읽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는데 그걸 바리케이트를 치우니까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 예. 하루에 7개를 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 수영에 나갔다가 이제 이건 완영을 못한 게 스노클이 고장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가서 그때부터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간 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SK 협력사를 반납을 하고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그 갔다 와서 맵시 무브먼트라는 이제 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 낭송과 시인을 이제 등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이제 완성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는 파크 골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파크 골프하고 그 수풍 스트레칭 GP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이게 스킨스쿠버입니다. 이게 제가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갔을 때 그때 이게 뛰어내리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죠? 예. 이 보트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스쿠버만이 아니고 이 보트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뛰어내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 뛰어내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다 확인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그 프랑스의 잠수함이 바라쿠다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라쿠다라는 고기하고 대치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예. 이게 상어입니다. 제가 다 찍은 거니까 눈앞에 있는 거죠. 상어가 제 눈앞에 이만큼 있어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면 그런 데를 가이드가 저를 데리고 갈 때는 지금까지 사고 안 났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간 거거든요. 항상 저는 가이드를 믿습니다. 이게 아까 그 바라쿠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갖고 들어가요? 수중 카메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어리대. 이게 이제 시페이라는 산호고요. 이건 대왕조개. 이 그루포라고 이 키가 저만합니다. 이게 오징어 이렇게 커요. 오징어입니다 이게. 오징어가 이만합니다. 갑오징어 같은 거. 이게 다 산호예요 이게요. 참 멋지죠. 이거는 문어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 이게 실토홀입니다. 실토홀은 그 영영칠의 여왕폐하 구출작전이라는 그 영화 있죠. 네. 그 여기서 촬영한 거.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그 레스토랑에 돕니다 이게. 예. 롯데팅하는 거.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루에 3번 내려오니까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딸이 파리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가지고 그때 방학 때 가서 이제 이 호사를 누렸죠. 아이들도 스키는 좀 타서 셋이는 타고 집사람은 밑에서 근데 화타 오금이라는 기공입니다. 예, 근데 이 기공 전이 누구냐면 지금도 이분이 성균관대 동양학부 교수입니다. 김성기 교수라고. 예, 이분이 78대 전인입니다. 화타의 78대 전인. 이제 그 책 중에 일부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도보 여행할 때 태종대 가서 제 친구한테 이걸 가르쳐 주느라고 했던 건데 친구가 찍어서 그 다음에 야생화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전시했던 사진입니다. 수영.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시암송하게 된 게, 이거 이제 봄일기라는 시입니다. 한번 잠깐 낭송해 볼까요? 예. 봄일기. 이혜인.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두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예, 이게 입춘이 설립자도 봄춘자잖아요. 그러니까 입춘날에 온 시였습니다. 난 본인이 지금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었어. 오,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부산에 이게 이제 안나푸르나 트레킹 했을 때 제 명함에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예. 예. 맞아,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153일간의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왜 이 명함 만들었냐면은 저는 차를 안 타겠다. 무조건 나 걷겠다. 이런 의지로 이 도보 여행용으로 만든 명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얘기가 금방 안 통하지만 명함 뒤에 보면은 그거 하면은 그 중에는 내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인생 이막일수록 그런 명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 분우르지 돈대에서 153일째 되는 7월 31일 날 다 이뤘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새벽에 어떤 가족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 사진을 건졌죠. 도보 여행의 깨달음은 참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는 153일간 명상을 하면서 153일 동안 혼자 다니는데 뭐 하겠어요? 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데 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153일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돌멩이와도 대화하고 바람과도 대화하고 태양과도 대화하고 모든 거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한 번도 차 안 탔어요. 153일 동안. 차 탈 때가 있었죠. 집에는 안 왔고요. 네? 집에는 안 왔다 갔고, 이제 어떤 경우에 차를 타냐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갈 거리가 숙소까지가 너무 멀어요. 어떤 때는 숙소가 없는 데도 많거든요. 많지. 예, 그런 경우는, 차를 좀 빌려 타고 숙소까지 가서, 그 다음날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루트를 바꾸던가.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전체 경로의 0.00 몇 % 정도. 없다시피 해도. 예. 왜냐면 이제 숙소가 트레킹의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이제 특히 남파라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시 나갔다가 다시 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거제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거제 고현으로 돌았다가 다시 버스 타고 나가서 거기 다시 걷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예. 심한.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는 인도가 없는 다리들이 꽤 있어요. 예. 중간중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제가 여기는 강화도, 여기는 어디죠? 사구 박물관 있는, 그다음에 여기는 달마산, 여기는 강화 첨성대, 여기는 보길도의 동천석실. 네. 이거는 저기 거금도에 거금도인가? 그럼도 저기 있잖아. 가봤어요. 이런 거는. 예, 거금도가 아니라 여기는 저기였다. 그거 안 해? 은하로도에 예? 은하로도 복내산. 그다음에 여기는 금오산. 창이란 바로 뒷산. 예. 여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남해. 다라이 아래의 마을.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시 낭송가가 되고, 이제 시인 등단하고, 이제 명강사도 해보고, 지난주에 했던 김미수 회장님이 명강사 과정에서 같이 만났던. 그러셨구나. 예.
그다음에 맵시 무브먼트라는 이제, 또 기공을 배웠는데 이게 화타 오금이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예. 지금 이 박기준 회장이 71년생이에요. 71년생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인대 유도 선수였는데 이 사람 눈이요. 내가 들어봤는데 눈이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동그랗죠? 눈이 동그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저 보시는 게 제 얼굴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평생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제 얼굴인 줄 알아요. 근데 원래는 문제 있던 거를 이렇게 딱 놓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이게 원래 제 모습이거든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예. 맵시 무브먼트는? 예, 예. 지금도 이분이 용인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추천을 해요. 제 스트레칭은 평소에 몸 관리하는 데는 참 진짜 좋은데 치료하는 것까지는 저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 예, 이건 아주 대단해요. 어디 용인 어디에 있어요? 집이 용인이요. 아, 그래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용인에서 왔어.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파크 골프가 인생 2막에 대단히 좋은 운동이에요. 최고로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 예. 일반 골프는 몸을 망가뜨리는데 파크 골프는 굉장히 몸에 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하루에 보통 가면 한 8,000보는 걸을 수 있어요. 즐기면서 8,000보 걷는다는 게 대단하죠. 그다음에 몸으로만 걷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끼리 아무나 오면 부킹을 하고요. 아무나 즐기고. 이제 제가 스풍 스트레칭을 이걸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동작을 이제 그냥 동영상 찍어서 캡처한 겁니다, 이게. 기공부사 같이 생겼네. 기공부사. 네. 어려워가지고 쉬운 걸로 해주세요. 여기 다니는 이런 사람 같아. 스트레스 너무 어려워. 다리가 찢고 아까 봤는데 나 다리가 찢어지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게 어쩌다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날마다 하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날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고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근데 오늘부터 한 100일만 해보세요. 몰라보게 달라지죠. 오늘부터. 네, 진짜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지금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놔요.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100일이면 한 12주 되거든요. 12주에 처음 거가 비교하면은 훨씬 더 유연해진 걸 알게 돼요. 그 제가 그랬죠. 아까 오늘의 내 습관이 뭐라 했죠? 10년 후 내 모습이다. 그죠? 저는 사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예. 저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등산하는 사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은 게요. 50개 때문에 내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50달. 가면은 맨 처음에 가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찍어요. 자기 위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보면 올라가면 또 찍어요. 그 변화를 느껴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회복하니까. 예. 이게 좋은 방식인 거고. 네. 이제 2014년에 저 이제 양양 가족 여행 갔는데 저 위에 있는 게 제 집사람이고 밑에 있는 게 접니다. 아유, 와. 허리가 저렇게. 오유, 날르셨네. 우리 김남국 대표님은 아시지만 박내성 회장님이 제가 대만 같이 갔을 때 찍어준 겁니다. 아유 이건 완전 저기 어떻게 찍어요? 공중부양이야. 아, 제가 뛰어 올랐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 찍는데, 예.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도보 여행 때. 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네. 재작년에 그 차기도 갔을 때. 저게 가능하다고?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이 잘랄로딘 루미가, 이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거. 예? 아니 연세가 몇이 되면 나보고 물어. 예, 아직 어립니다, 아직. 예. 아직 많이 어리고요. 제가 도보 여행 떠났을 때가 제가 예순이었습니다. 떠났을 때가. 예, 예. 저 59년생입니다. 얼마 안 되네. 예, 얼마 안 됩니다. 예. 가능하지. 이게 그렇지. 딴 사람한테 다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든 걸 몰라. 솔로몬이 시바에게라는 이 시를 보면은 제가 도보 여행한 또
여행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솔로몬이 시바에게, 잘랄루딘 루미. 솔로몬이 시바가 보낸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를 내 사신으로 여왕에게 돌려보낸다. 가서 여왕의 금을 내가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값지게 여길 것인지 배우게 될 터이니 그것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아리어라. 여왕은 옥자를 사랑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어전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서지 못하게 가로막을 따릅니다. 가서 여왕에게 전하여라. 마음으로 올리는 깊은 절이 수많은 제국들보다 달콤한 바로 그것이 왕국이라고. 호련 모든 것을 두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어지럼증을 일으키며 방랑의 길에 나서라고. 좁은 우물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 어린아이들이 한낱 돌멩이와 스부치일지라도 어린아이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에게는 사금파리가 그러했듯이 무슨 대단한 보물처럼 여겨지리라. 가서 여왕에게 말하여라. 바로 그 우물에 요셉이 앉았다가 마침내 올라가는 밧줄을 잡았다고. 끝없이 바뀌는 생명의 연금술이 유일한 진리라고. 예. 이 부분은 옥자를 사랑하겠지만 옥자를 버리고 방랑의 길에 나서라고 합니다. 옥자가 뭐죠? 여왕에게는 자기의 전부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방랑의 길에 나서는 게 그게 생명의 연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지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를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합니다. 내려놔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 물을, 이게 투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물을 넣고 이걸 막 흔듭니다. 흔들면 섞이겠죠. 뭐 3가지일 수도 있고, 내가 아까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13가지일 수 있습니다. 섞었는데 섞이니까 본래 뭘 섞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아는 방법은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려놔야 비로소 그게 어떤 성분들인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대목에서 시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네. 예. 아세요? 저는 알죠. 다른 분들 아세요? 시바의 여왕이 어느 나라에 뭐 있잖아요. 아시냐고? 그 뭐 요르단 근처에 있던 나라 저기. 에티오피아. 이지오피아. 아니, 예멘. 네. 예멘이거든요. 내가 예멘을 가봤어요. 갔더니 그러시군요. 호텔도 다 예. 시바의 여행 호텔, 뭐 전부 이름이 시바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 여자가 예멘 사람이에요. 예멘을 출장길에 한번 가봤는데 예.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거 몰라요. 물어보면 다 뭐 이집트다 뭐다 예멘. 그래서 이제 여행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행은 제가 별명이 아까 뭐라 했죠? 호기심 천국. 오긴 좀 예. 여행은 답답한 낡은 옷을 훌훌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이 떠나는 것만 여행이 아니고요. 아까 호기심처럼 내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 갖고 오니까 잘 되네. 내가 겁먹어서. 그러니까. 바꿔 칠까 봐. 긴장한 거야. 자식.
멋있다. 가을 단풍.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나푸르나를 갔을 때 거기가 4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무슨 폭탄 던지는 소리 계속 나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뭉쳐가지고요. 그게 눈 뭉치 얼마큼 게 계곡에 팡 떨어지잖아요. 막 계곡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엄청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다음날 정전돼가지고 핸드폰도 충전 못하고 카메라도 충전 못합니다. 그때 이제 푼힐 갔을 때인데. 그러더니 베이스캠프 올라가는 게 막혔어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재작년에 대전에 그 교사들이 갔다가 몇 사람 죽었잖아요. 뭐 사기에 있는 사람만 주고.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거 막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베이스 캠프를 못 가고 2,300에서 3,400만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훨씬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베이스 캠프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데는 못 갔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을 그 대신 그 사람들의 삶을 계속 같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때 왜 부탄이 전 세계 행복지수가 2, 3위 하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잘 사는데 우리는 행복지수가 뭐 30이 뭐 몇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해서 야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참 이게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돌아와서 2018년에 SK 협력사를 반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반납을 하는 게 아까 시바의 여왕이 옥자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은 그때 제가 평균 매출이 한 100억 됐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 10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젝트도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도 한 100개는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측기, 차량, 그다음에 예비품 직원들 다 전직시켜야 되고 차 팔고 계측기 팔고 자재 팔고 또 사무실 팔고 어렵다. 이렇게 하고 회사를 넘기시지 왜 그러셨어? 예? 회사를 넘기면 되지. 그게 회사를 넘기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쉽지 않은 게요. 일단은 SK 저 협력사라서 협력사잖아요. 협력사면은 SK도 저한테 의무를 다해야지만은 저도 SK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시장이 없도록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SK한테 가서 이제 그런 이제 내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을 다 이제 그 새로 들어오기로 한 거기다가 다 이제 전직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인수하겠다는 뭐 계측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뭐 장비는 또 이제 그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 살 때 제가 만약에 이거 살 때 제가 한 30만 원 주고 샀어요. 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3만 원도 이거 3만 원 내고 하려고 그래요. 버리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떠났어요. 왜냐면은 그놈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면 저는 못 떠나요. 예, 절대 못 떠납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본인은 멋있지가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아니 다른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멋지다 그러는데 막상 그 얘기 듣고 보면은 다시 저를 봅니다. 시바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건 그렇게 떠난 거라서 저는 도보 여행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갔다 오면 이제 1억 줄게. 그럼 100명이 가면 90명은 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있는 걸 내려놓는 거는 글쎄요, 저는 10,000명,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때 가슴에 확 차 올랐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했는데 그 배경을 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때 안나푸르나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책을 읽은 게 그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래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손에 쥐고 읽을 때가 59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래 아까 SK라든가 또 뭐 그 케이블 TV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학교 쪽에도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나갔었는데 원래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잖아요. 원래 제가 개발한 기술인데 이게 M&A가 됐어요.
하나로가 두른 데서 인수하고 또 하나로를 SK가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SK 있는 사람은 뭐 저 위에 점령군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장비를 다룰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잘 알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분노를 해요. 너는 잘못하는 거 없어? 네가 왜 지적질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또 IGM 아시죠? 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회장이 계신 거기에 제가 4차 산업혁명 포럼의 멤버였는데 그 한 달에 얼마냐?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회비가 1년에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거기 왔을 때 뭐 한 달에 100만 원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봤는데 계속 오는데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 나중에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거 한 달에 100만 원 내고 들으러 올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신입 직원 한 번 채용을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3천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해봐 1년에 1,200만 원. 3년 하면은 신입사원 한 명 채용해서 1년 주는 연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그루들이 16명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오늘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종 뉴스들, 그 다음에 사업들, 논문들, 이런 거를 싹 모아가지고 데일리 리포트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치를 요약해가지고 위클리 리포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한 달치를 모아서 이제 먼슬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세미나, 한 번은 웨비나를 합니다.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 제가 한전 KDN 본사에 가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연구소장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신문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조금 어떤 사람이 좀 한다고 해서 강의하는 거, 이 정도지, 저처럼 체계적으로 날마다 그 정보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전 KDN 본사에 가서 4차 산업혁명 강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안목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석기 시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잖아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못 해줘요. 비전을 못 심어줘요. 예전에는 저희 회사가 코어넷인데, 코어넷 하면은 그 분야에서 인재사관학교였고요. 왜 그러냐면 교육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 회사 와서 교육을 했고, 옛날에 뭐 하나로통신에 신입사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가서 강의했어요. 그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는 너는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고객사가 변했죠. 거기다가 지금 변화하는 거하고 이거 보면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예전에는 저희 회사면은 감독이 한 명 있는데 지금은 프로젝트별로 감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30명이면은 감독이 30명과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회의하거나 교육하려면은 그래요. 감독님이 이따가 회의한다는데 이따 전화 좀 해줘요. 이러면 회의 시간에 전화 걸려면 감독님이 불러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장인데 사장도 직원들 마음대로 못하고 급여만 주는 사장. 비전을 심어줄래도 비전 심어줄 수 없잖아요. 왜? 처음에는 모든 회사들이 저는 전국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저희 회사 하면 다 알아줬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서는 저희 회사 알기를 그냥 저희 백사장에는 모래 하나 정도로 알지 저를 특별하게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너무 일단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못하는 사장은 그 사장으로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원칙이 있어요. 과연 내 자식이라면 내가 채용할까 말까.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결국 그러던 차에 아까 100년을 살아보이라는 그것도 읽고,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유지하는 거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놓기로 한 거죠. 자, 잠깐만. 네. 오늘 왕호행복 가능한 못하신 분 저녁 한 분? 저녁 못하죠?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 네, 알겠습니다. 예약해 놓으세요. 지난번 거기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결국은 SK한테 사업권 반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배낭 메고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뭘 깨달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판 김정원에 감사합니다. 예. 맞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서천 국립생태원 혹시 가보신 분? 국립생태원 예. 가보셨어요? 국립생태원 2군데예요. 예? 2군데예요. 또 있어요? 저기 서천에 있잖아. 예, 서천에 있죠. 그거 가봤어요. 예, 서천 예. 네. 예. 국립생태원 하나죠. 또 뭐 하나 생겼다 그러던데. 생물자원관은 인천에 있고요. 예. 다른 거. 인천도 국립생태원하고 진짜 비견할 정도로 참 대단한 곳이에요. 각각 있어요. 인천은 어디 있죠? 검단역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제가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20분에 들어가서 저녁 6시 반에 나왔는데 다 못 봤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다 못 봤어요. 거기를 왜 가야 되냐면은, 지구 하면은 5대륙 6대주라고,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상세히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생물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에스키모 하죠.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가, 일본이 우리를 좀 비하할 때 뭐라고? 조센진이라고 하죠. 조센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 예. 이누이트라고 해야 돼, 이누이트라고. 지혜로운 사람. 에스키모는 날고기 날 생선 먹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해양자원관도 있어요. 서천에. 거기 가니까, 그 이름이 뭐였더라?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하나가, 알을 한 3억 개를 납니다. 한 번에? 예. 3억 개의 알을 낳잖아요. 그 성체가 되는 건 2~3마리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얼마예요? 3억 분의 1억 분의 1이에요. 1억 분의 1. 1억 분의 1이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대단한 거네. 우리는 100%잖아요, 거의. 그죠? 100%죠. 임신하면 다 낳잖아요. 그러게 어머니 자궁이라는 게 대단한 거다. 이게 진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떠났는지 이제 그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다니니까 사람들의 꿈이 보여요. 그다음에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대화하는 여러분들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보는 사람 중에 98%는 역사 속의 사람이고요. 한 2%만 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게 처음에 이 강릉 한전 앞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잘못 샀는데 이걸 그때만 해도 책에 도보 여행가를 위한 가이드가 돼 있는 책들이 없었어요. 다 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이게 영국의 도보 여행가가 추천한 걸 샀는데 배낭 무게만 4.5kg예요. 잘못 샀어요, 이게. 캐리어까지 있어가지고 힘들면 끌고 가는 걸 했는데 사실은 다녀보니까 거의 산으로 다녀요. 3분의 1은 산으로 다니고 이게 도로로 다닐 일이 없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바꿨죠, 이제. 근데 여기서 볼 때 여기 보는 거 밭이죠. 논밭인데요. 여기 뭐 심어놓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심었을 때가 사람이 더 막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농부가 여기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올해 여기다 뭘 심어가지고 이걸 키워서 우리 자식들 뭘 하고 또 아내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저는 사형제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사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이건 태초 이래 한 번도 쉬지 않은 자궁이잖아요. 이거 태초 이래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태초에 처음 저 공간으로 내가 이제 첫 발을 디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첫날 처음부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누가 그물을 손질을 해요. 그물을 이제 그물이 이제 그 찢어진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물을 아직 이제 그 본격 이제 어업기가 아니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분들도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걸 다시 되새겨 볼 때 그게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주상절리예요. 화암 주상절리라고 그 제 책에도 그게 있죠. 그 책에 있는데 이게 2000년대 때요. 2000년대 따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암이면 이 꽃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 꽃 가운데로 누가 들어가 봤을까? 꽃 가운데로. 그래서 길에서 거기 걸어 들어갔어요. 가운데 딱 서봤어요. 그래서 비로소 꽃 이제 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활용 점정이잖아요. 비로소 이 주상절리가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여기를 이렇게 걸어와 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면 2000년 동안 2000만 년이라 했네. 2000만 년 동안 나를 기다렸는데 결국 오늘 나를 만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거의 한 편의 단편 소설처럼 거기다 써 있어요. 제 책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행간도라는 여수의 행간도라는 데인데요. 나무가 굉장히 크죠. 이런 큰 나무를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껴안고 가요. 근데 오늘 굉장히 이제 저녁까지 가려면 바쁜 걸음에 갔다가도 생각하면은 아니지. 기다리면 돌아와서 다시 껴안고 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게 이만큼도 심심할 틈이 없어요. 다 이런 것들. 만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서 이건 하루에도 이거 이상 생각하지만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우리가 이건 고추죠. 이건 매실이죠. 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썩거나 사가버려요, 그죠? 그런데 어딘가에 넣고 나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걸 재탄생을 해요. 어디다 넣었죠? 뭔가에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는 지금 여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죄송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이 바다에서 미역이 밑에 뿌리가 뽑혀가지고 떠요.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보이던 동네 사람들이 뭔 장대를 들고 와서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가서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에는 안 돼요. 예. 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지역 주민은 거기다 씨를 뿌렸나 키우기를 했나? 아니죠. 씨도 안 뿌렸고 키우지도 않는데 내 거래요. 좀 황당하죠? 송이버섯하고 똑같네. 그거 아무나 못 따. 네. 그거 참. 자, 갯벌도 마찬가지예요. 갯벌에 이게 다 내가 캐잖아요. 그죠? 갯벌에는 내가 뭐 심은 게 있나요? 키운 게 있나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심고 키운다 해도 그래요. 심고 키운 게 겨우 씨 하나 심어놓고 어쩌다가 가서 원래는 잡초가 아니라 야생초거든요.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섬세하게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 학생 청년 간첩단 그거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거의 자살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사소한 예를 들어서 이제 풀 많이 나잖아요. 풀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말려서 차로도 먹고 약으로도 쓰고 이런 하는데 정말 좋아요. 여기 이거 질 때도 사실은 바람이 다 농사졌고 비가 했고 햇볕이 했지 땅이 했고요. 사람이 한 게 그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근데 내 거래요. 엄청 큰 소리 쳐요.
그죠? 사실은 본질을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명품. 예, 명품. 예, 이거 뭐 다 갖고 싶죠, 그죠? 이쪽하고 이쪽 비교하면 어떤 걸 더 갖고 싶어요? 남부르기니요. 람보르기니. 예. 자, 근데 이제 그 산에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조난을 당하면은 거기에 뭐 내가 이 금목걸이하고 빵 한 쪽하고 뭐가 소중할까요? 생명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왜? 이건 기본으로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건 엄두가 본데요.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 환경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오겠죠. 근데 이게 망가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온통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 관심이 뭐가 있어요? 너 돈 얼마나 많아? 이거잖아요.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 너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이게 아니라 너 돈 얼마나 많아? 어떤 데 제가 옛날에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 CU 과정 나왔는데요. 거기는 다 의제차예요. 자랑을 해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엊그저께 나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자켓 하나. 그랬더니 야 이건 4천만 원짜리야. 이게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 자랑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산 감천문화마을이고요. 여기가 청산도입니다. 감천문화마을과 청산도가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에 다 극빈한 곳이었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기 완전히 재개발된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애가 자라서 대처, 그러니까 육지에 나가면은 성공이라 해요. 자랑스러워. 어깨 힘 이제 뽕 생기는 거죠. 왜? 여기 있어봐야 거의 뭐 루저들만 남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산 가면은 여기 안 갔다 오면 부산 갔다 온 거 아니고요. 남도에 가면 여기 안 갔다 오면은 여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극빈하고 희망도 없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명소를 바뀌었죠? 한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누군가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간만 한번 뭐 해볼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실천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깊게 생각을 안 했어도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 하나가 갑자기 누구나 기피하던 그곳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제가 남해 가면은 남해 독일마을 있죠. 독일마을 앞에 거기 항구 이름이 무슨 항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 독일마을 앞에 보이는 항구 물건항이라고. 물건항. 물건 횟수 없다. 예, 물건항이에요. 물건항으로 가는데 저는 그 포장도로 말고 논뚝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작꽃인데 왜 동작꽃이 4월에 폈지? 동작꽃은 7, 8월에 피는 건데 제가 야생화 촬영하니까 알잖아요. 뭐 용늪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가거든요. 가서 찍은. 그리고 그거는 분홍색인데 왜 하얀색이 있지? 봤더니 이게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뭐죠? 보라색 그 향수 만드는 꽃. 라벤더 밭이 쫙 있는 거예요. 라벤더 밭이 있고 옆에 여기는 그냥 이제 로터리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논 주인도 아니면 로터리 하는 사람도 이걸 눈여겨볼 리가 없고 본다 해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도 살아있죠. 저를 만났기 때문에. 키가 지금 예?
아, 사진으로 남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좀 네. 무슨 나무예요? 네? 무슨 나무예요? 이거요? 아, 이제 꽃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라벤더가 오면서 아마 그냥 딸려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와서 씨앗이 있다가 발화가 된 거죠, 이제. 야, 귀여운 거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 꽃을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나도 못 봤어. 예. 나도 산에 그다음에 아까 이건 아까 했던 그 흰관대 거고요. 아까 화암 주상절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강릉 그 정동진에서 심곡항 쪽으로 넘어가는데 나무가 크진 않은데 이때도 습설이 내렸어요. 습설이 내리고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그때 3월 달이거든요. 3월 초에. 근데 여기서 어떤 서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감동이 느껴져요. 소나무를 그 많은 소나무 중에 하나인데 얘하고 내가 마치 연애를 하는 듯이 숲의 요정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남겼죠. 이 나무가 생각할 때도 그래.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지 몰라요. 나 거기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자, 하나만 보세요. 그 정동리 가면은 시간박물관 가보셨어요? 나는 그냥 그 배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그 밑에 내려가서 신곡항까지 걸어가고. 예, 혹시 그거 있어요. 시간박물관 가보신 분? 그거 저기 기차역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 기차 안에 있는 거. 통일호 퇴역 그게 가는 시간박물관이에요. 그게 시간박물관인데 거기 가면은 시간의 기원부터요. 지금까지 다 있어요. 시계. 옛날에 타이타닉 때 부딪혀가지고 멈춘 시계 그죠 그 모조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시계 하나가 137억짜리 돼 있어요. 137억 원. 근데 거기 가면은 정말로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없죠. 내가 이거를 지금 시간이 5시 8분. 아 그걸 갖다 주신 거예요? 예. 시간 방송까지 제가 된 거예요? 나 강의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그 시간 모으는 것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시간에 대해서 잘 돼 있는 데가 없고요. 지금 살아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작동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지. 예. 허물어져 가는 기차. 그다음에 거기 그 참수리박물관 있죠. 참수리 박물. 예, 참수리박물관이 지금 말고 옛날에 그 연립 아파트 거기 있을 때 내가 갔는데 우리 애들이 굉장히 특히 큰 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참수리박물관에 스피커 하나가 이만해요. 그죠? 이런 걸로 5%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이 명품이 있으니까 그 나온 소리에는 이놈도 그 참수리박물관 그다음에 그때도 갔는데 참수리박물관은 강릉에 있는 거 아닌가? 네, 강릉에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손성목 관장이라고 그분이 8살 때 6.25가 발발했는데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내려올 때 레코드판 하나 들고 내려왔대요. 8살짜리가. 그 정도로 그걸 좋아했고 에디슨 발명품의 70%가 거기 다 있어요. 대단한 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이에요. 우리 뭐 토스트기부터 타자기, 그다음에 우리 선풍기 말고 온풍기 있죠. 선풍기처럼 생긴 거, 그것도 에디슨이 발명한 거다. 그리고 발명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에디슨이 언제부터 했냐면 그냥 전신 기사로 취직했을 때 그 20살 경부터 한 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발명을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한 번 시작을 하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뭐 60이든 80이든 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영감이 끊기면은 뭐 18이라도 80 노인나 마찬가지라겠어요. 이거는 이제 청관산. 그런데 이걸 이거 뭐 흔히 보는 것들이죠. 흔히 보는데 이걸 보고도 생각이 드는 게 저게 어떤 상처를 입었길래 보통 이게 그 바위가 생성되는데 1억 년 이상 걸립니다. 1억 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 어떤 상처를 입었길래 지금 이게 서로 쪼개졌을까? 갈라졌을까? 나도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에는 이제 3월 달에는 거의 꽃만 보는데 이제 4월, 5월쯤 되니까 이제 과일로 이제 열리잖아요.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나무한테는 과육은 필요 없는데 왜 과육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지? 그죠? 나무한테는 씨앗만 있으면 되잖아요. 씨앗만 멀리 가면 되는데 왜 정성스럽게 그 맛있는 과육을 만들까? 그 씨앗을 멀리 내가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 박주가리 같은 경우는 포자로 해서 바람으로 멀리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택배비 줘야 돼. 예? 택배비 대신에 이 과육의 택배비야 이게.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타적인 것 같은데 가장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인 거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주워요. 쓰레기를 왜 줍죠?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살기 좋은, 그죠? 이타적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궁극으로 귀결되는 거는 이기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꽃입니다, 이게. 꽃이 있는데, 꽃이,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명량대첩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데, 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노랗게 화분들이 있죠? 얘가 다 가져가요, 없어요, 이제. 그럼 그 다음 온 놈은 못 가져가죠? 근데 그 다음날 꽃이 다시 열리면은, 노란 화분이 그득 있어요. 그리고 꽃은 밤에 잠자는 게 아니라, 만들어. 그죠. 꿀을 만들고 화분을 만드는 게 밤새도록. 꽃을. 누가 알려준 게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햇빛이 없을 때는 지금 별도로 작업을 하는 거네. 그죠. 땅속에 뿌리 있잖아요. 땅속에 뿌리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화분을 만들고 꿀을 만드는 거죠. 이제 나로도를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데 이게 산소통이거든요. 밑에 뭔 소리가 나요. 뭐 용접하는 소리가 나요. 뭐였더니 그때 한참 그 지진 보강 작업을 한다고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산소면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거든요. 네, 21%의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가 100%가 되니까 쇠를 녹이고 다 녹일 수. 아 농도가 높아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농도가 높아지면 결혼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박경리 기념관, 저는 이제 통영에 있는 박경리 기념관을 갔었어요. 가서 그분의 삶을 보고 참 굉장히, 박경리 선생 하면 우리가 그 토지, 작가로 알고 대단한 분으로 알잖아요. 그분의 삶이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도 불행했어요. 그보다 불행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을 나는 이거 하나로만 기억을 해요. 이게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호미가 있고, 밀짚모자가 있죠. 그분은 집 앞에서 이거 당신이 드실 건 다 재배 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분이 통영분인데요. 1926년생이세요. 근데 통영분인데 아버지가 엄마보다 4살이 어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결혼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부터 그 박정희 선생님 어머니를 싫어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집에 와요. 픽 가출했다가 1년에 한 번 집에 왔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조광치를 버리고 재혼을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박경리 선생의 이제 그 학비는 주다 말다 했는가 봐, 이제. 근데 학비를 받으러 그걸 갔대요. 근데 죽기보다 싫었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좀 좁은 길에서 저쪽에서 아버지가 오잖아요. 목뼈가 부러지도록 이를 보고 이렇게 그랬대요. 아버지를 안 보고. 안 보려고. 예. 목뼈가 부러지도록 그랬다고 그 양분이 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가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랬지. 그러다가 남편이 6.25 때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딸은 오적의 김지아 시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주의 인물이라 언제나 보이든 안 보이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평생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그 정도,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 그 눈먼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한번 낭송해 볼게요. 눈먼 말, 박경리. 내 반평생. 잠깐만요. 한번 제가 첫 번째 부분을 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경리가 그렇게 네. 힘들게 살았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눈먼 말, 박경리. 글기둥 하나 잡고 내 반평생. 연잠에 돌리는 눈먼 말이었네. 아무도 무엇으로도 고삐를 풀어주지 않았고 풀 수도 없었네. 영광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진정 내겐 그런 것 없었고 스치고 부딪히고 아프기만 했지. 그래. 글기도 하나 붙잡고 내 반평생 여기까지 왔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한 평생이 그 스토리를 알고 이 시를 이제 접하면은 참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글 쓰는 재주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때까지 사신 거예요. 여기 있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이런 새도 보고 또 뭐 이런 등대도 보고 봅니다. 그러면 등대는 낮에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전구 하나 있는데 그런데 밤이 되면은 등대만 보이고 다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그 불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배경에 대해서. 배경이 없었다면은 이 등대가 이 어둠이 없다면은 등대는 낮에처럼 전혀 존재감이 없죠. 하늘이 없다면 이 새가 아름다울 수도 없죠. 이게 사하라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오늘 어떤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태어난 아이는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는 비록 훨씬 더 머리가 똑똑하다 해도 배경이 그게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 모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방대 또는 지방대도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1등 하는 애가 있고 1등 하는 애가 분명히 60명이면 60등 하는 애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보통 1등이 2등부터 60등까지를 갖다가 좀 무시합니다. 만약에 혼자 있다면은 혼자 해서 혼자 1등 했다면은 그렇게 거만할 수가 없죠. 항상 저는 1등이 2등부터 60등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죠. 1등이 된 배경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는 내가 1등인 거는 굉장히 나 혼자 똑똑하게 잘나서 그래.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산에 가면은 상처 없는 나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상처 없는 나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아, 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막 피어난 그 나무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는 상처 없는 나무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인생만이 아니고 나무도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가보면요, 이 나무가 구불구불 하잖아요. 구불구불 해도 위에 올라오면 키가 거의 비슷해요. 그거 보면서 항상 산에 가면서는 나무를 유심히 보는데요. 나무가 굉장히 어떤 나무는 이걸 한 바퀴 돌을 정도로 휘어진 나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암에 걸린 것처럼, 지금 여기는 없네. 그렇게 계속 이런 그런, 옹이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금도 서 있어요. 죽어 있는 나무도 그래요.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또 무언가 벌레가 살고 딱따구리가 그것도 하고 해서 그게 숲의 일부지,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숲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 죽은 것마저도 숲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다니면서 참 안타까워서 이거 보세요. 소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죠. 개도 하루에 보통 이 야생에 있다면은 개가 수십 킬로에서 많이 갈 때는 100여 킬로를 가요. 근데 묶어놓으면 얼마 가죠? 하루에 2m, 한 3m에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그렇게 묶여 산다고 하면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성격 진짜 정말 이상해지겠죠.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 10년 동안을 이렇게 집에서 회사 가니 거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는 지금 공간이 있어 묶어놨으니 못 나가잖아. 얘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위에. 날아가면 돼요. 못 날아가요. 이런 병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게 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벼룩을 해놓잖아요. 이름이 역각이 뛰어요. 근데 뚜껑을 달아서 놔요. 그러면 띄워보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한참 지나서 이제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뚜껑 열어놓으면 이놈이 못 나가요. 머리 아플까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거기까지로 딱 이제 정형화돼 버려요 이제. 정리 좀 하고 화장실 출발해야 30분까지라서.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사역되는 삶.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늘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여행. 날마다 여행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여행을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면은 이런 삶하고 비슷하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이 보면은 얘는 잡혀 먹었죠. 여기는 어떤가요?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쁘다, 그거 좋아하죠. 이게 외가리나 아니면 백로잖아요. 근데 외가리가요, 성체가 되기까지 보통 물고기를 몇 마리 잡느냐? 4만 마리, 5만 마리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이게 살육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이게 월등히 심한데 사람은 이쪽은 평화롭게 보고 있고요. 이쪽은 잔인하게 보고 있어요. 반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니가 해서 새끼가 나왔죠. 잔인하죠. 이게 나비거든요. 이게 강화도에서 금방 배달 오토바이 딱 지나갔는데 이게 나비가 쓰러져 있고 이 두 마리가 계속 그 입에다 뽀뽀하는 것처럼 하더니 한참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만큼 날아가요. 그러더니 가는가 보다 저도 배낭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는데 다시 와서 또 그러고 있어요. 그 결국 날아가는데 아마 이게 뭐 형제가나 아니면 이 엄마가나 되겠죠. 근데 이 조문하는 게요, 사람은 저리 가요. 사람은 그렇게 애답게 조문하는 사람들 근래 못 봤어요. 그렇게 조문해. 그렇게 슬퍼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도전하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정글에서는 늘 도전하잖아요. 항상 뭐 도망가고. 그런데 식물을 보면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길을 내요. 여기도 계속 지금 차가 지나다니죠. 차가 지나다니는 거에 딱 적응할 만큼만 해요. 이런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기 차가 막 지나다니면 이게 다 잘리잖아요. 잘려도 또 나가요. 계속. 식물은 포기가 없어요. 동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식물은 대단한 그런 번식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 예. 땅에 땅.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민청을 두자고 누군가 했었는데 2007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안 두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다른 문화가 어느 한쪽에서 형성되잖아요. 나중에 제어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뭐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거, 그다음에 어구를 갖다가 다시 정비하는 거, 유인호자 없으면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심심할 때 있잖아요. 어디 이런 뭐 풍경도 별로 안 좋고 하면은 내가 어저께 무슨 생각했지? 그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어저께 그거 가지고 저하고 어저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 속 사람들의 이거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네. 근데 임진왜란, 정유자란 해서 우리나라가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사람만 알죠? 나머지 일반 병사들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의병들이라든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는 한 번도 안 지고 육진에서는 다 졌지. 그죠? 왜 해전에서 한 번도 안 졌는데 왜 육진은 다 졌지? 1380년도에 군산의 옛 이름이 진포였어요. 진포에 왜구가 500척의 배를 가지고 군산 해창을 털려고 왔어요. 그거를 충무선이 50척의 배에다가 화포를 싣고 가서 싹 태웠어요. 500척 한 개도 안 남겨놓고 다 태웠어요. 그게 일본 배우 10척을 500척을. 그러니까 적벽대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왜구가 이제 회로를 못 가니까 육로라도 부산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걸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계가 가지고 황산벌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들을 무찔러요. 이제 그게 그로부터 12년 후에 조선이 건국돼요. 왜구도 그거 한참 동안 얼씬도 못하고. 그게 그때 당시에 화약 기술은 지금의 핵무기 기술이었어요. 중국이 절대 굉장히 그 보완을 했는데 그 추모선의 아버지가 광흥창사였거든요. 광흥창사.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을 다 책임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중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인가 그 다른 외국인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그걸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중국에 은퇴한 화약 그 전문가한테 그걸 살짝 그걸 배워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로부터 그러면은 한 200년쯤 후에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해전에서는 100% 이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 가지고 맞아. 그죠? 한 150척 해서도 이기잖아요. 그랬는데 왜 육지에서는 다치냐고요. 육진에서는 화포를 안 썼잖아요. 해전에서는 우리가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해서 이게 사거리가 한 2km 돼요. 근데 일본 조총은 100m거든요. 100m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리적인 거, 그다음에 리더십 다 그렇지만은 근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런 거 일본의 조총을 갖다가 바쳤는데도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활용에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에
해군처럼 또는 육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 얘기하면은 역사 얘기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